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 빅 이벤트 주간이라고 주초 어제부터 얘기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 그다음에 기업 실적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하는군요.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오르기베 IMF 전무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예측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3.6%를 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은 올해와 내년에는 3%대로 예상을 하지만 만약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 2.7이나 2.6 정도가 된다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률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물가는 4%까지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추가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그 100년에 한 번 있을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지금 닥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그 물가 상승 압력, 공급망 훼손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상당한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나 금융시장을 붕괴시킨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IMF가 기대치 이상의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가 꺾이는 시점에서 재정 정책을 확대시켰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선방했네요. 예, 그래서 0.7%로 나왔습니다. 예. 시장 예상이 0.5%인데요. 아무래도 방역 활동이 이제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소비가 좀 진작이 네. 되면서 소비가 무려 3% 정도 증가했던 게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반기에도 0.7% 정도 성장을 한다면은 3% 이상 성장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0.5%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인 2.7%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IMF는 분기별로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가별, 지역별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굉장히 정통적이고 객관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후행성이 있습니다. 네, 안 좋으면 내리고 좋으면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 주 FOMC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리에 이번 주는 75bp,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의 그 경로가 중요한데요. 예상되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에는 FF 금리의 유동 목표는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 금리 인상 국면의 정점에 해당이 되고요. 또 FOMC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경기 중립적인 금리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FOMC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요. 시장에서는 FF 금리가 내년 3월까지는 3.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FOMC는 5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0.25%포인트 정도씩 금리를 인상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자이언 스텝이 아니다는 점에서 증시는 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주시장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반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1%포인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0.75%포인트. 그렇게 이제 퍼센트포인트 붙여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단위가 0.25, 0.75잖아요. 그냥 베이시스 포인트로 75bp, 100bp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용인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100bp는 아니고 75bp 이번에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25bp씩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대를 하셨고요.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거에 반갑긴 하지만 경기 위축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입니다. 네.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FF 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가 되는데요. 현재는 0.75에서 1%포인트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금리 인상 때보다도 0.5%나 더 높은 수치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식품이라든지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FRB 같은 경우에도 물가 안정을 해서 경기는 희생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을 해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계속 실질 금리가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둔화되는 신호가 나온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고 봤을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에 리스크 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식시장도 큰 변화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감이 좀 있네요. FF 금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이제 연방 기준금리이기 때문에요. 네, FF 금리라고 적시를 잘 하지 않고요. 그냥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FMC보다도 이번 주 더 중요한 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입니다. 28일 날 목요일 우린 장 끝나고 밤에 발표하는데요. 와, 마이너스 한편에서는 또 민간에서는 플러스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도 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뭐 성장률의 폭이 조금 차이가 나 우리 예를 들면 0.45 예측하다가 0.7 나왔잖아요. 우리 2분기 성장 이 정도인데 미국은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망이 막 오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스냅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었죠. 39% 예,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5년간 평균 연평균 그 성장률이 50% 이상 달했는데 올해는 제로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는데요. 네. 이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고요. 또한 광고 서비스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하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되고 있고요. 실적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웬만큼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고서는 뭐 주시장의 네거티브 악재로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뭐 주식시장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도 중요하죠. 실적 얘기를 먼저 살짝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성장률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소위 이제 성장률 예측하는 수치라든지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네, 현재 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30명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네. 40%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FRB가 주로 보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조사하는데요. 네. 경기 후퇴 확률은 0.4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낮네요. 48%도 아니고 예, 0.48이라고.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MBER이 보고 있는 전미 경제학자가 보고 있는 6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산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 후퇴 확률이 이만큼 낮다는 거. 특히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이 지표상으로 80%가 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0.48%인 점을 비교해 보면 아직 경기 후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공급망 훼손에 따른 그 도소매 업종들의 매출 감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재 경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인 리세션에 해당할 뿐이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인정하기는 아직까지는 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성장률이 과연 플러스로 나올지 마이너스로 나올지 아주 긴장되는 한 주간입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얘기 이제 아까 스냅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고요. 이번 주도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되고 있는 건데 말씀 들어보면 뭐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실적하고요. 또 국내 증시 영향까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기업 실적들이 워낙 그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주식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쪽에 그 배팅을 걸면서 공격적인 그 기술주들을 사들이고 시작했고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주가 하락 시에 더 많은 그 주식 편입 비중을 가져가는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 포지션을 축소해서 중립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꺾이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주식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MSCI 그 월드 지수 중에 정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주가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EPS는 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양자의 격차가 무려 역사적인 수준이 25%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액티브 펀드라든지 그리고 그 주식장과 관련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보는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그 성장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그 8일 동안 외국인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1조 8천억을 사들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순매도 규모가 2천억 정도로 크게 축소됐다는 점에서 뭐 주식시장도 이제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집중 분석 빅 이벤트 주간 경기와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